제 영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습이나 복습용으로 추천드립니다. 오늘 암기법 들어가는데 원래 사용 제한 원료를 공부하신 분은 알 거예요.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번 아밀 신나말, 2번 벤질알코올, 3번 드랄,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25개입니다. 요거는 착향제 성분 중 알러지 유발 물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 있는 25개를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이 방법을 연동해서 다른 걸 외우는 것도 쉬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분은 총 25가지고요. 정석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제 마음대로 묶음을 나눈 거예요. 일단 이 모든 성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네들을 봤을 때 얘네가 알러지 유발 성분임을 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명확히 하고 어느 정도 더 이해했을 때 도움이 되면 조금 더 이해를 하도록 하고 정말 공부를 효율적으로 반복 없이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25가지의 원료를 내일이면 반을 까먹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거기서 또 반을 까먹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루, 이틀, 3일, 4일이 지나가면 사실상 모든 내용을 까먹는 겁니다. 공부한 게 없어지는 거죠. 이게 모든 공부에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복학습을 하라고 하죠. 하지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반복학습이에요. 반복학습을 하지 않고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잖아요. 공부할 과목은 되게 많은데 언제 이걸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조제관리사 자격증 준비하지만 다른 시험도 2가지를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부 다 올인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외우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요. 효율적으로 외우는 방법에는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외우실 때 공책에다가 지금 이렇게 적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이렇게 적고 나서 나중에 복습을 하실 때 여기다가 막 줄을 긋고 동그라미 치고, 제가 장담 드리는데 이것보다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외우는데 여러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지만 이미지화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머릿속에서 음으로 기억한다던가 아니면 정말 이해를 한다던가 뭐 이 정도가 있겠네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이미지화 한다는 건 아밀 신나말의 뭐 분자 구조를 뭐 이해해가지고 이렇게 기억해서 연기하는 방법, 같은 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대리운전 1577이라고 외웠을 때 우리는 그 1577이라는 어려운 숫자를 음으로 기억을 하게 되죠. 우리 뇌에는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은 단기 기억에 있는 기억들이 사라지는 걸 말하는 건데요. 공부한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가져간다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25개를 여러분이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저는 남들처럼 똑똑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충분히 감안을 하고 제 한계를 정해서 외울 겁니다. 다시 아까 제가 정리한 걸 보여드리면 제가 어떤 식으로 나눈 거냐면 여기에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아이들은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 아이들은 반복학습을 통해서 외우기로 결정한 아이들이에요. 핵심은 우리가 외울 걸 가장 줄이는 겁니다. 외우는 양이 적어지면 반복하기도 좋고 공부 효율도 올라가거든요. 반복학습을 해서 외워야 될 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양을 최대한 줄이고 나머지를 최대한 이해해야 됩니다. 성분 하나하나씩 찝어드리면서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밀 신나말은 이 아밀알데히드랑 신남알데히드, R이 AR이고 알데히드거든요. 그래서 아밀, 신남, 알데히드인. 하지만 우리가 아밀이 뭔지도 모르고 신남이 뭔지도 모르고 알데히드가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아밀 신나말이 아밀 알데히드 플러스 신남 알데히드 플러스 라서 아밀 신남 알데히드라고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면 신기하게 정말 이해가 됐다고 머리가 기억을 해서 장기 기억으로 가져갑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아밀 신나말을 봤을 때 이거는 아밀 알데히드랑 신남 알데히드가 합쳐서 아밀 신나말이고 착향제 성분 중 알러지 유발 물질이라는 게 신기하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원료가 좋은 점은 비슷한 이름이 많기 때문에 연계가 잘 돼서 실질적으로 10개를 외웠더라도 나중에 이어서 막 20개, 30개 외워진 효과가 발휘됩니다. 영어랑 비슷해요. 1번 아밀 신나말을 외웠고요. 2번 벤질알코올을 봤을 때 알코올이라는 느낌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향수 관련 성분이잖아요. 뭐 향료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향수를 뿌렸을 때 콜 너무 가까이 가져갔을 때 알코올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알코올이라는 성분의 향수라는 느낌을 살짝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에서 약간 향수 느낌을 가져갈 수 있게 보고 뭐 증발도 빨리 하겠고 이런 여러 가지 느낌이 있겠지만 벤질알코올, 근데 사실 이 벤질알코올이라는 성분은 꽤 유명하고 중요한 성분입니다. 이 중요한 성분을 외우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겠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뇌가 좀 더 집중을 하게 되겠죠. 벤질알코올은 착향제뿐만 아니라 보존제로도 사용됩니다.
보존제는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외워야겠다라고 하고 눈에 약간 익게 될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좀 더 신경을 집중하고 좀 더 잘 기억에 남게 됩니다. 이 아이는 중요합니다. 벤질 알코올, 착향제, 보존제로 활용되고 다른 향료들과 잘 어우러집니다. 그리고 화장품뿐만 아니라 식품에서도 사용됩니다. 우리는 지금 아밀 신나말과 벤질 알코올을 공부했어요. 벤질 알코올을 그냥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추가해서 보존제로도 사용되고 뭐 다른 향료들과 잘 어우러지고 라고 생각을 해도 학습 효과는 올라갑니다. 점점 진행하면서 이 공부법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체감을 하시게 될 건데요. 다음은 신나밀 알코올. 제가 적고 있는 순서는 착향제, 알러지 유발 물질 순서가 쫙 나열되어 있을 때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신나밀 알코올에서 이제 어떤 느낌이 오시죠? 1번, 2번만을 들었을 때 알코올, 그죠? 신기하게도 우리는 단 2개를 배웠을 뿐인데 분명히 아까 신남알데히드랑 알코올에 대해 느낌이 없었는데 연계돼서 기억이 됩니다. 아까 2개를 이용해서 이 3번을 외웠죠. 이게 3번이죠. 그러면 이 3번 덕분에 1, 2번이 더 잘 외워집니다. 이게 연계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거는 계피고요. 이게 아밀이에요. 아밀의 알코올이에요. 여기서 알코올 약간 향수 느낌 들고 신나에다가 이게 또 향료, 알러지, 유발 물질이라는 이미지가 생성되는 거예요. 히아신스 비슷한 향이 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 2, 3번을 외웠어요. 4번으로 갑니다. 여기서는 시트랄. 이런 시트랄이라는 쉬운 단어가 나왔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굳이 어렵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향수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시트러스 계열이라던가 시트러스라는 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귤이나 오렌지, 레몬 같은 계열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귤, 레몬, 오렌지 같은 이미지를 기억해 주시고요. 레몬이나 오렌지에 함유되어 있는 모노테르펜입니다. 모노라는 말은 펜이고 테르펜이란 말은 일반식이 N인 유도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여기 탄소수 10이든 테르펜이든 뭐든 이런 건 알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레몬이나 오렌지에 함유되어 있는 시트러스 향이 나는 향이 시트랄이다 이렇게 외우면 되는 겁니다. 시트랄이라는 알러지 유발 물질을 외우면서 얘네가 어떤 향이 나겠구나 라는 정보도 같이 얻었어요. 여기 4번이었죠. 유제놀. 유제놀 좀 더 중앙에 가져올게요. 유제놀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유제놀은 천연 정유로부터 분리돼요. 이게 바닐라 향이 납니다. 얘가 정유잖아요. 정유, 뭐 용제, 뭐 이런 식으로 외웠거든요. 억지로. 그래서 유제놀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천연 정유로부터 만들어졌다는 정보도 얻게 되고요. 이걸 외우는데 이게 또 도움이 돼요. 저는 유제놀 5번이 알러지 유발 물질인 걸 외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제가 지금부터는 진도를 빨리 나갈게요. 어디를 볼 거냐면 여기를 볼 거예요. 아까 정리해드렸던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5가지를 배웠습니다. 5가지 배운 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5가지 배운 거. 아까 아밀 신나말, 그 다음에 벤질 알코올, 방금 유제놀, 신나밀 알코올, 우리가 시트랄까지 배웠다.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이유는 저 나름대로 조금 더 쉽게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를 했거든요. 신남, 아밀과 신남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알코올, 알코올, 여기 아밀. 아까 그 정도만 외웠을 뿐인데 저희는 여기 있는 5가지 성분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신남알데히드, 신나밀 알코올, 아밀 신나밀 알코올, 아밀 신남알, 핵실 신남알.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성분표를 봤을 때 이 뒷부분에 이런 알러지 유발 물질이 들어가 있겠죠. 지나가다가 보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외우면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 있는 이 성분들이 여러분이 아밀 알데히드, 신남 알데히드 하고 떠오를 거예요. 진짜로. 이 수업 끝나고 나서 저번 강의 때는 향수 성분표를 들고 와서 보여드리면서 같이 맞추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는 안 할 건데 본인이 알고 있는 향수 하나 선택하셔가지고요. 홈페이지 찾아가서 성분표 보고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바로 기억나요. 그리고 그렇게 본인이 향수 성분 찾아가지고 한번 체크해보면 진짜 나중에 보셔도 쉽게 이해할 거예요. 사실 이렇게 제가 아무 설명도 없이 이걸 딱 놔뒀을 때 사람들이 와, 이걸 어떻게 외우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를 머릿속에 이해시켜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냥 머릿속에 들어와서 있습니다, 얘네가. 자, 그래서 여기 오른쪽 넘어가서 보시면 여기 시트랄, 아까 시트러스가 떠오르시죠? 여기 밑에 보시면 제가 시트로 아이들을 모아놨어요. 얘네들도 이제 시트러스 계열로 되어 있는 알러지 유발 물질인데 뭐 하이드록시 시트로네랄 같은 경우에는 시트로네랄에 수산화기가 붙어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시트로네롤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감귤류 향료예요. 감귤. 여기에 알데히드가 있고, 그렇죠. 여기 레몬그라스 추출물. 그래서 진짜 사람이 신기한 게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이렇게 소수의 정보만 추가가 되면 우리 뇌는 이걸 이해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사실 이해한 게 맞습니다. 나중에 더 추가로 공부를 하실 때 그때도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1년 뒤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도 그냥 막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글자로 되어 있는 애들을 모았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세 글자라는 규칙이 있는 하에서 이렇게 훑어봤을 때 저는 외우기가 더 쉽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유제놀은 아까 제가 정유, 용제, 놀 이렇게 외웠다 했잖아요. 얘가 정유에서 추출된 물질이고 얘가 그래서 알러지 유발 물질이었다 하면 요 밑에 있는 유제놀 플러스 이소유제놀은 유제놀이 그거였는데? 그러면 이소유제놀도 같은 알러지 유발 물질이겠구나. 이게 혹시 뭐 이런 식으로도 분해해서 생기는 건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지금 기억에 남아있는 건 이거예요. 유제놀이랑 유제놀을 외웠으니까 이소유제놀도 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벤질 알코올에 대해서 배웠죠. 지금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벤질 알코올 아까 뭔가 중요한 거라고 외웠었는데, 그리고 사람이 책을 공부하면 그렇잖아요. 책을 또 앞부분을 많이 외워지게 돼요. 앞부분을 많이 보기도 하고 앞부분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앞부분에 배운 이 벤질 알코올 보이시죠? 이 벤질과 그 알코올의 느낌 중요하다고 해서 방부제도 되고 착향제도 된다고. 자, 그러면 이 벤질 살리실레이트 마찬가지로 여기 벤질 벤조에이트 같은 경우에도 보존제로 사용도 됩니다. 벤질 알코올이랑 벤조에이트도 에스터 성분인데요. 벤질에 대해서 알러지 유발 물질 느낌을 좀 가져가게 돼요. 여기도 보시면 중간에 신나가 들어있죠. 우린 또 위에서 이 신나 느낌이 들어오죠. 이게 또 연계가 되는 겁니다. 자, 살리실레이트는 그래서 느낌 오시겠지만 살리실산이죠. 벤질 알코올이랑 살리실산이 합쳐지고 물 분자가 제거되면서 생성된 물질인데요. 그렇구나 하다 보면 이것도 연계가 돼서 이해가 됩니다. 이건 우리가 외웠다고 생각하는 거고, 여기도 신나랑 연계돼서 외워지고, 벤조에이트도 같이 보존제라서 외워지고, 살리실레이트도 이제 추가가 됐죠. 그러면 우리는 뭐 짧은 시간 내에 많이 외운 건 아니지만 짧은 시간 내에 확실히 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그러면 우리가 외운 걸 체크해볼게요. 요거 외웠고, 이거 외웠고, 이거 외웠어요. 여기 세 글자들. 전 이 세 글자는 좀 반복을 했어요. 이게 안 외워지는 게 있더라고요. 리모네는 이름에서 느껴지겠지만 레몬이에요. 레몬 껍질 추출물 이름 따온 게 리모네인데, 리모넨 레몬 금방 외워졌습니다. 제가 잘 안 외워진 게 파네솔 쿠마린. 근데 이거 두 개만 안 외워져서 그냥 파네솔 쿠마린 그러니까 외울 게 적으니까 이것도 금방 외워져요. 파네솔 쿠마린 하다가 리날룰은 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여러분 아로마 테라피 아시죠? 아로마 테라피에서 이게 향으로 불안 증세를 완화시켜주는데 사용되던 성분입니다. 이게 알러지 유발 물질이라고 하긴 하지만 아로마 테라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실드를 많이 치고 있는 성분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억이 나는데, 리날룰이 라벤더랑 로즈마리 향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리고 잘 안 외워지는 이 아이들은 제가 반복 학습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망각 곡선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참나무 이끼 추출물이랑 나무 이끼 추출물은 사실 제가 알고 있는 향료 알러지 유발 물질이었지만, 제가 이런 일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강의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예전에 원료랑 성분 이야기할 때 추출물에 좀 예외적인 것들이 있다. 윌로우 추출물이랑 당나무 추출물이랑 참나무 이끼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신기하게도 조금 기능성이 들어가 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향료가 기능이 아니라기보다는 향료 알러지 유발 물질이지만, 그래서 윌로우 같은 경우에는 각질 제거 효과가 있고, 당나무 같은 성분에는 미백 효과가 있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향료 기능을 한다. 만약에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이런 아이들이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보시면 시험을 치는 분이 많아지면 시험 난이도가 올라요. 아무래도 시험 응시자가 많으면 사람이 숫자를 조절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좀 약간 많아지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시험 난이도가 오르지 않을까 하는데, 올라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한 30분 조금 지났어요. 사실 근데 혼자서 공부하시고 그냥 막 적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막 적는데 30분은 걸릴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막 적지 않았지만 그 막 적는 것보다는 분명히 더 잘 외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억지가 굉장히 많은 암기법이긴 해요. 화장품에 사용되는 사용 제한 원료의 종류 및 사용 한도, 그것들을 외울 때도 이렇게 본인만의 방법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서치를 해서 외우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뭐 이제 여기가 국가별 화장품 원료 통합 정보 시스템 같은 곳인데, 잘 안 외워지는 거는 뭐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파네솔이 안 외워지잖아요. 파네솔을 검색해보고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얘네가 뭐 클렌징류나 목욕에도 들어가네. 알코올이네. 알코올은 향료에 들어가는 성분이었는데 알코올, 향료, 파네솔 뭐 이렇게 연관이 돼서 잘 안 외워지는 걸 억지로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찾아봤을 때 기억에도 잘 들어와요. 보면 플레임이 제라닐이죠. 제라닐 들어가 있네. 제라니올 기억나시죠? 제라니올이 아까 제가 장미향이라고 했는데 저 이거 외웠어요 방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잠깐의 서치를 통해서 더 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끝났습니다. 30분 하려고 했는데 한 35분 지났네요.
I'm on my own, broken and alone. I feel the rain crashing down.